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2월 중순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2650선 요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가 좀 돼서 직전 고점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성적표는 어떠신가요? 요 구간에서 싸게 팔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게 2500 이하에서는 그냥 매수 전략이었잖아요. 이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한미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 이게 무너지면은 2420에서 2450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면 된다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우위에 있냐면은 이 돈하고 이 중심주들 이 이격 보고서 거래하는 게 이슈 쫓고 뭐 전쟁 관련되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는데 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다 적은 에너지를 쓰지만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이 전략이 거의 한 1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폭락장이나 급등장 때 제시해뒀던 이제 중요 지수 때도 있을 것이고, 유동성과 관련되어서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결과물이 쌓일 거란 말이죠. 그죠? 많은 분들께서 또 느끼셨길 바라고요. 이제 요 구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냐면, 그냥 올해는 2500 이하에서 샀으면 또 이긴 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 지수가 2675예요. 여기다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 선을 그어 보면 자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24년도는 2023년도보다 밸류가 높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던 게 2350인데 이게 얼마를 바뀐 거예요? 2500. 꼬리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던 거. 그죠? 그리고 상단으로 작년도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잡아드렸던 게 2650이었죠. 그죠? 근데 요번에 상단은 모른다. 다만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밸류가 높다. 왜 그러냐? 왜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밸류가 더 높아야 되느냐? 한 가지만 뽑자. 제일 중요한 거. 주변은 제거하자. 금리 인상기가 금리 인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끝. 그게 정점에 있는 거야, 여러분. 금리 인상기하고 금리 인하기의 밸류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돈을 회수하는 이 긴축 구간보다 돈을 뿌리려고 하는, 적어도 긴축을 안 하려고 하는 유동성의 완화 구간에서. 그러니까 2350보다는 올해 밸류가 높아야 되는 거고 상단을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그죠? 이 전략이 지금 1월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적중입니다. 적중. 그죠? 예. 그냥 적중도 아니고요. 그냥 완전 적중이고요. 요걸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탕 발림 소리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또 제가 시장과 관련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계속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2650선까지 왔는데
이 구간에서 난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난 자동차 금융지주사를 가지고 있는데, 난 언택트를 가지고 있는데, 난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데, 난 현금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2650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 (2650이라는) 자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2022년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이 당시는 금리 인하기였죠? 금리 인하기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금리 인상 초입으로 바뀌었죠. 러시아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공급망 문제가 생겼고, 물가 이거 잡으려고 뭐예요? 시간차를 두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죠? 2022년도 3월 달부터 제로 금리에서 지금은 5.5%까지 올려놓은 상태죠. 자, 금리 인하기에서 인상기로 넘어갔던 초입 구간의 밸류입니다. 지금은 어느 구간이에요? 금리 인상기에서 인하기. 그러니까 2650에 수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금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금리 공부 안 하고 자본주의에 사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금리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대충 공부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돈의 개념, 금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정확한 게 보인다고. 자, 2650이에요. 그러면 이걸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 이거에다가 똑똑 놓고 하는 거예요. 야, 2024년도 나 2650 돌파해도 되겠니? 똑똑 놓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시도는 몇 번 있었어요. 작년도에, 그리고 올 초에. 자, 여기서 2500을 지우겠습니다. 그럼 2650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알겠죠, 여러분? 똑똑 두드리는 구간이에요. 금리의 변화, 초기.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원상복귀 된 거예요. 근데 2023년도 7월 말과 8월 달 초, 요 구간도 2650을 돌파해도 되겠니? 똑똑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시장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야, 너 나가. 왜? 야, 대한민국 니들 이거 배터리 하나 가지고 되겠니? 배터리 자금 쓸려서 2650 돌파하는 거 되겠니? 거절. 배터리 쏠림으로, 즉 한 놈으로 2650을 돌파한다고? 유동성이 그 변화 초입식인데? 그래서 배터리 슈팅이 끝나고 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반도체가 도와줬어요? 반도체는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 반도체는 2023년도 3월 말에서 4월 달 초, 요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바텀을 찍었다고. 왜? 반도체 감산이 요때 나왔거든. 근데 시세가 움직였던 건 5월 달부터 움직였어요. SK 하이닉스나 HPSP나 이수페타시스나 이오테크닉스나 유진테크나 그런 주식도 잘 보세요. 2023년도 5월 중순부터 움직였다고. 뭐 AI 키워드가 만들어지면서 엔비디아 터닝포인트가 다르다니까. 약 3개월의 터닝포인트를 줬어요, 여러분. 요때 반도체는 2,500까지밖에 안 갔어요. 2,500에서 2,650까지는 배터리 쏠림, 양극재, 특히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이들 기업이 유럽 원자재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매출도 성장하지만 정부 정책하니까 자금 그쪽으로 다 쏠린 거야. 전체 거래대금은 30-40%. 한 놈만 살아있었다고. 나머지는 다 뭐였어? 다 신저가였어요. 바이오 신저가, 언택트 신저가, 금융지주사 신저가, 자동차 골골. 그러니까 거절당하죠. 저 강력한 저항을 어떻게 한 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배터리가. 여러분, 아무리 고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50조 정도 밸류 받는 자리에서 꼬리 닫고 올라온 거예요. 쭉 올라갔어요. 자, 2675를 가는 구간 동안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요게 작년도 9월 달부터예요. 그러다가 악재가 터졌어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쇼크에 블록딜 관련된 문제. 그죠? 그래서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속세 마련 때문에. 근데 또 여기에 금리 인하 시기도 3월 달에서 물 건너간 거야. 작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아이쿠, 이런 안타깝게도 금리 인하 시점이 3월 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 되면서 다시 2,500 온 거예요. 근데 2,500은 어떤 자리예요? 매수 자리. 왜 매수 자리예요? 반도체 감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00조 번다고. 반도체 감산하면 100조 벌어요. 그러니까 2,500 꼬리 짠 된 거예요. 자, 2,650을 돌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째 시도라고 지금. 요거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시도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에서 네 번에 2,650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때는 배터리 쏠림으로만 한 놈이야, 한 놈. 도와주는 녀석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다르죠. 선수 쳤어. 선수 쳤어요, 여러분. 누가? 2,500에서 2,600 선수 쳤어요. 누가? 자동차가 선수 쳤어. 자동차가 금융주 니들 일로 와. 그 다음에 지주사 니들 일로 와. 2,500에서 2,600 가자. 저 PBR 열풍. 그죠? 이거 여러분 언제 나와요? 언제? 프로그램 언제 발표합니까? 26일. 야, 우리 선빵이다. 그래서 자동차, 금융, 지주사가 2,500에서 2,600 떡하니 버텨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원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650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네들만 가지고서 싸우지 않아요. 자동차, 금융, 지주사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지원군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HLB 있잖아요. 바이오제약은 볼품도 없었다고. 작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왜? 금리 인상기였으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 우리가 언택트라든지 금융주라든지 금융주 말고 바이오라든지 무형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기니까 더 이상 할인이 필요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더 이상 싸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속썩였는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레벨업이에요. 근데 배터리 보세요, 배터리. 배터리가 엄청난 낙폭화 되었죠. 하지만 에코프로가 48만에서 방어하기 시도하면서부터 저점에서 방어 시도하면서부터 60에서 65만 원 돌파 시도 나오니까 누가 움직입니까?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학 주식,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때는 사고 뭉치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고 뭉치는 적어지고 지원군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 뭘 맞이하는 거예요? 2024년도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총선.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은 여러분 빠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부 정책, 총선을 앞두고 이 기대감. 해외도 마찬가지. 뭐가 많아요? 떨어져봐. 내가 그냥 입 벌리고 내가 딱 받아줄 테니까. 라는 대기 매수가 있는 상태에서 2024년도 상반기 시장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되는 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좋은 기업 싸게 사두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올 초부터 하면서 2,500 오면 사야지. 난 그냥 실천해야지. 이게 결과가 더 좋더라 이거예요. 종목으로 가봅시다. 종목으로 가봅시다. SK 하이닉스. 요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도주죠. 그죠? 주목해야 될 건
작년도 2024년도 실적 발표를 봤더니 7조 7천억 적자가 났더라 이거예요. 이거 원래 10조 적자 날 걸로 예상됐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작년도 11월 말에서 12월 달 초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게 10조 적자 날 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이게 분기에 흑자로 돌아선 거라. 이 보이시죠? 이거 적자 날 걸로 시장에서 다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구조 매출이 11조로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근데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에는 하이닉스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먼저 전고점을 돌파했구나. 근데 SK 하이닉스 하면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HBM 3. 그죠? 점유율 몇 프로? 50%. 글로벌 점유율 50%.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한 3, 40% 정도 되고 마이크론이 한 10% 내외 정도. 얘가 1등. 자, 2024년도 적자폭이 뭐 때문에 줄어드는지 딱 가보죠. HBM.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작년도 32조 7천억인데요. 작년도 전 세계 HBM 이 시장 규모는 얼마 정도 되냐면 대충 7.5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절반 먹어요. 대충 한 3.7조. 알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32조 매출에 대충 3.7조 내외는 무슨 매출? HBM 매출. 그죠?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OPM이 50%야. 4조 매출 나왔어? 2조 먹어. 10조 매출 먹었어? 5조 먹어. 하이닉스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죠. 외국이나 기관 투자가들이나. 와, 씨, 대박. 그럼 뭐만 커지면 되겠어요? 글로벌 시장 규모만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진 50% 우리가 먹는데, 점유율 50%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야, 7조에 3.7조면 대박 아니냐? 그러니까 1.7조 벌으니까 확 10조에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은 바닥은 쳤지만 급격하게 안 올라왔다고. 자, 2024년도 HBM의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대충 19조 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얼마 정도를 먹을 수 있어요? 대충 9조는 먹을 수 있다고 치고 그럼 4조에서 5조 정도 먹을 수 있죠. 4, 5조 정도는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반을 HBM에서 먹는 거예요. 점유율이 HBM이 여러분 디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15%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2025년도는 이게 25조 정도 예상됩니다. 글로벌 HBM의 시장 규모입니다. 여기서 절반 먹으면 12조. 절반 먹으면 6조. 그죠? 그러니까 HBM이 시장 규모가 늘어난 거에 따라서 절반을 얘가 먹으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역대급 밸류를 쳐줄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만 지속되면 이거 역대급 밸류 쳐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 구간에 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기에 베팅한 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14만 6,800원, 직전 고점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500원 정도 되죠. 그죠? 15만 원이라고 치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물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장 역할을 얘가 계속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 가져가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살 생각을 해야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안 따라와요. 삼성전자가 안 따라오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따라와요. 여러분. 자, 비교를 우리가 잠깐 한번 해보고 갑시다. 위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아래는 삼성전자. 다른 기업 아니야, 여러분. 얘는 우선주, 얘는 본주, 기업은 동일. 그죠?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본주가 더 강했죠. 본주가 더 강했죠. 본주는 전고점을 뚫어버렸잖아. 이 기간 동안 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밖에 못 갔고. 그죠? 근데 지금은 본주보다 우선주가 강하죠. 그럼 다른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주주 환원 정책.
아, 26일 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겠지. 그러면 우선주에 대한 좋은 조치가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주보다 약했던 우선주가 먼저 들어온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뭐 기아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계속 기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저 PBR에 대한 수혜를 얘네들이 보겠구나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이번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먼저 전자 우선주가 먼저 하이닉스하고 2개월 좁히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2600 이 전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면 SK 하이닉스가 15만 원, 13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7만 5천 원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아, 반도체가 이번 시장에 다시 수익률 게임에 참여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여러분의 포지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안 가고 조정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7만 원에서 더 사세요. 하락장으로는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신호 나면 뭐 하는 거예요? 후발주들 하는 거예요. 자, 시장의 중심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2,500에서 2,600을 만든 거는 자동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도체는 판을 키우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후발해서 사고 안 치는 게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약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현대차나 기아가 죽으면 안 돼요. 죽는다라는 신호는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면 직전 고점 이상에서 조정 나온 건 반가운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5%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직전 고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기아. 급락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직전 고점 이상에서 나오는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에요. 만약에 10만 5천 원 부고 논다. 이건 사야 됩니다. 매매를 하려면 차라리 자동차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진짜 위험한 신호는 뭐냐면 현대차나 기아도 죽어. 죽는다는 얘기는 전고점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직전 고점이. 무너지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까지 무너지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주식이 다시 급등이 나와도 안 되겠다. 2,500이나 2,550에서 다시 주식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급등 나왔던 주식들은 좀 챙기시라고. 이 밸류업,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호재 나왔던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이 됐건, 증권이 됐건, 뭐 지주사가 됐건, 26일 전후 호재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배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배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에코프로로 말씀을 드렸죠. 48만원에서 저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디서 걸린다? 60에서 65만원. 그 시도 나왔죠. 이거 어떤 신호예요, 여러분? 레벨 다운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레벨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레벨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62에서 65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70만원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62에서 65 나올 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다? 포스코 퓨처엠 얼마 이상으로 갖다 놔야 된다? 30만 원 이상으로 갖다 놔야 된다. 그런 전략을 제시했었죠? 오늘 30만 3천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50만 원 이상 갖다 놔야 된다. 누구를? LG화학을. 오늘 50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꼬리를 만들 때까지 이 흐름은 반복이 될 거다. 누구?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 42에서 43만 원. 그러니까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40에서 45만 원, 이 중요 가격, 42에서 43만 원, 이 중요 가격 꼬리 달 때까지는 계속 저점을 높이는 시도가 나오니까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자동차가 죽었네요. 자동차가 죽고 반도체가 이걸 못 좁혀 같이 죽어.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밑에 샀던 거 좀 챙겨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배터리도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오는 하도만 이야기해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80만 원 다가오면 또 매수. 그죠? 위로 중요한 가격 때는 9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80만 원 방어가 더 중요하고, 자, 셀트리온.
18만 5천 원 이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 분할 매수. 아시겠죠? 근데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두세 번에 나눠서 요 관점을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제일 중요한 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600에 선 긋고 2500 동일. 제일 중요한 주식 누구? 자동차와 반도체. 아셨죠? 자동차 반도체 같이 죽여 2500 오픈. 나머지 주식도 다 이익 시연에서 현금 늘렸다가 다시 싸게 살 자리 기다리는 거예요. 자, 2600에서 자동차 금융지수가 계속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2개월 좁혀. 그럼 이건 전고점 돌파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배터리 가지고 있네. 바이오를 가지고 있네. 다른 낙폭줄 가지고 있네. 더 가져가셔야 돼.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6일 날 정부 쪽에서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업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그 전에 이 호재 때문에 먼저 선반영한 테마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테마주들은 호재 때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호재 때 좀 잘 매도해서 시장의 좀 중심주들을 다시 여러분들 좀 매매 투자할 수 있는 현금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전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